야, 군대는 말이야. 누가 백이 있냐로 시작하는 거야. 알겠냐? 하도진 중사의 거만한 목소리가 백두부대 3대대 내무반에 울려 퍼졌습니다. 28살의 신임 소위 정윤아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죠.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녀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아, 너도 빽 있어? 하도진이 윤아를 바라보며 비웃듯 물었습니다. 30살의 중사가 신임 소위에게 반말을 하는 상황. 정상적인 군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윤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윤아 소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도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의는 바른데? 근데 말이야, 여기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계급장만 보고 판단하면 큰 코 다쳐. 주변 병사들과 부사관들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누구도 하도진의 무례함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았죠. 심지어 몇몇 부사관들은 하도진의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기까지 했습니다. 윤아는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관찰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배운 이론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 중사님, 그런데 빽이 뭔가요? 윤아의 질문에 하도진은 더욱 우쭐해했습니다. 빽, 백그라운드 말이야. 뒷배경? 누가 뒤에 있느냐 그거지. 예를 들어서 말이야. 하도진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부대 대대장이시거든. 하진석 대령님. 들어봤어?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임 전 부대 현황을 파악할 때 들어본 이름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한다는 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나한테 잘못 보이면 너군 생활 힘들어져. 알겠어? 하도진의 협박에 윤아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중대장실에서 김태훈 대위가 나왔습니다. 32살의 그는 윤아보다 4살 위였지만 하도진을 보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하중사. 신임 소위님과 인사하고 있었구나. 네, 중대장님. 잘 챙겨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하도진은 김태훈 앞에서는 존댓말을 했지만 그 어조에는 여전히 거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태훈은 윤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소위, 부대 적응하는데 어려움 없겠지? 네, 중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훈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윤아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죠.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부대 시설 둘러보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 시작하자. 김태훈이 자리를 떠나자 하도진은 다시 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맞지? 중대장님도 나한테는 조심스러워해. 왜 그런지 알아? 하도진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중대장님 진급 심사할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 보이면. 윤아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대신 더욱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 부대는 정상적인 지휘 체계가 무너져 있구나. 윤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바꿔보고 싶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죠. 그날 저녁 윤아는
혼자 부대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맥과 넓은 훈련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자신이 꿈꿔왔던 군 생활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면 이 현실을 바꿔야지. 전쟁 나면 여자는 방공호나 파야지. 전방은 무리야. 하도진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임 소위로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난 유나는 매일 이런 말들을 들어야 했죠.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정소희님, 오늘 사격 훈련 결과 나왔습니다. 부사관 박상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유나의 사격 성적은 만점이었죠. 연속 30발 모두 10점 만점을 기록한 것입니다. 박상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성적은 처음 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하도진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네. 사격장 표적 확인해 봤어? 혹시 조작된 거 아냐? 유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재검사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실전에서는 다르거든. 하도진은 비아냥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유나가 체력 측정에서 부대 최고 기록을 세우면 하도진은 여자라서 기준이 다르잖아라고 말했죠. 전술 시뮬레이션에서 완벽한 작전 계획을 세우면 이론만 아는 것과 실전은 달라라고 폄하했습니다. 김태훈 중대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나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하도진의 아버지인 하진석 대령의 눈치가 보였죠. 최근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던 그로서는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정소희, 수고 많다. 김태우는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유나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대장님.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우는 자신의 무력함이 부끄러웠습니다. 후배 장교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했죠. 한편 병사들 사이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등병 최정우는 동료들과 대화하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정소희님 진짜 대단하지 않아? 나 군대 와서 저런 실력자 처음 봐. 맞아. 사격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진짜 군인다워. 근데 하 중사님은 왜 저렇게 구나? 좀 심한 거 아냐? 병사들 사이에서는 유나에 대한 존경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도진의 권력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깜짝 사열이 있다는 것이었죠. 모든 부대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열은 정말 중요해. 군단장님이 직접 오신다는 얘기도 있어. 박상필이 다른 부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도진은 이 소식을 듣고 더욱 들떠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하진석 대령이 군단장 앞에서 자신을 소개해줄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번엔 내가 제대로 어필할 차례야. 하도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반면 유나는 사열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부대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병사들의 제식 훈련을 직접 지도하며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발 맞춰. 하나 둘, 하나 둘. 유나의 구령 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그녀의 지도를 받으며 점점 더 정확한 동작을 보여주었죠. 최정우는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소희님 지도받으니까 확실히 달라지네. 우리도 멋있어 보여. 하지만 하도진은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병사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자신의 위치를 위협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야,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 애들 힘들어해. 하도진이 유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적절한 수준? 너 진짜 융통성이 없네. 이러니까 여자는. 하도진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중사님,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십시오. 하도진은 당황했습니다. 막상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니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냥 적당히 하라고. 결국 하도진은 어정쩡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자신의 숙소에서 아버지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대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멀리서 정상훈 군단장은 딸의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대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딸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었죠. 하지만 곧 사열 일정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엔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군. 꼬우면 너도 대령 아빠 두던가 하도진의 조롱 섞인 말이 내무반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임한 지 2달째 유나에 대한 괴롭힘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죠. 이제는 다른 부사관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정소희님, 이번 주 훈련 평가표입니다. 박상필 부사관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어려 있었죠. 유나가 서류를 확인하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분명히 완벽하게 수행한 훈련들이 평균 이하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격 만점, 체력 최고 기록, 전술 시뮬레이션 1등이었는데도 종합평가는 C등급이었죠. 박 부사관님, 이 평가 기준이 맞나요? 유나의 조용한 질문에 박상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하 중사님이 최종 검토를 하셔서.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화를 내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완벽한 성과를 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박상필은 유나의 침착함에 놀랐습니다. 다른 장교였다면 벌써 항의했을 텐데 그녀는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았죠. 한편 하도진은 자신의 방법이 통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서 유나를 압박하면 결국 그녀도 굴복할 것이라고 믿었죠. 야, 최정우. 하도진이 이등병 최정우를 불렀습니다. 너 요즘 정소희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 거야? 최정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지시받은 일만 하고 있습니다. 지시받은 일? 너 혹시 정소희가 뭔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아? 하도진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톤이 섞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쯧쯧. 너 정말 순진하구나. 저 사람이 얼마나 갈지 두고 봐. 여자가 군대에서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최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도진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죠. 유나의 진정한 실력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유나는 또 다른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도진이 훈련 일정을 무단으로 변경한 것이었죠. 유나가 준비한 전술 훈련 대신 갑자기 행군 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정이 바뀌었네요? 누가 승인했나요? 유나가 김태훈 중대장에게 물었습니다. 김태훈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하 중사가 대대장님 지시라고 해서 대대장님이 직접? 응, 그렇다고 하더라. 유나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즉석에서 행군 훈련 계획을 다시 짰죠. 하지만 하도진은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야, 갑자기 계획 바뀌었는데 뭔 준비를 다 했어? 그냥 대충 하자. 아닙니다. 병사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유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전? 오버 좀 하지 마. 그냥 산책하는 거 아니야. 행군도 훈련입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하도진은 유나의 고집스러운 태도가 기에 찼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 자존심을 건드렸죠. 너 진짜 융통성 없다. 이러니까 다른 장교들도 너 어려워하는 거야. 어려워한다니요? 응, 너무 빡빡하다고 다들 그래. 군대가 뭐 대학교 실험실이야? 유나는 하도진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장교들이 정말 자신을 어려워하는지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곧 자신의 신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게 틀린 건 아니야. 그날 저녁 유나는 혼자 부대 뒤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사관학교 시절 꿈꿨던 군 생활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군대에서 원칙을 지키는 게 때로는 외로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정상훈 군단장은 그 문자를 보고 딸의 심정을 짐작했습니다. 부대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딸이 스스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조금만 더 참아라. 아버지가 곧 갈게. 이튿날 하도진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유나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기 시작했죠. 이게 뭐야? 보고서가 너무 길어. 누가 이런 거 다 읽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필요한 내용? 군대에서는 간단 명료가 최고야. 이런 거 보면 너가 얼마나 현실 모르는지 알겠어. 유나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자신의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최정우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위님, 저희는 소위님을 믿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유나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병사들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고마워, 정우야. 그날 밤 유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죠. 아버지의 힘을 빌리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아버지, 부대에 문제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유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죠. 멀리서 정상훈 군단장은 딸의 문자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죠. 이제는 직접 나설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나야, 아버지가 간다. 새벽 5시 백두부대 3대대의 헬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대원들은 갑작스러운 소음에 깜짝 놀라 창밖을 내다보았죠. 거대한 군용 헬기 한 대가 부대 앞 공터에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뭐지? 오늘 헬기 일정 있었나? 하도진이 당황하며 다른 부사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박상필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헬기에서 내린 인물을 본 순간 모든 부대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군복에 달린 별 3개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정상훈 군단장이었습니다. 차렷! 부대 전체에 긴급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전력 질주로 집합 장소로 뛰어갔죠. 하진석 대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군단장을 맞이했습니다. 군단장님, 갑작스럽게 오시다니. 미리 연락을 주셨다면. 연락? 깜짝 사열이라고 했는데 연락을 왜 해? 정상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하 대령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유나는 다른 장교들과 함께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장에 놀랐지만 표정을 평정하게 유지했죠.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체 부대원 집합 완료. 부사관이 보고했습니다. 정상훈 군단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부대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단번에 부대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죠. 뭔가 불안하고 어색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도진 중사. 갑자기 군단장이 하도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도진은 깜짝 놀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군단장님. 내가 이 부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사관이라고 들었는데 하도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인 하 대령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군단장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야? 그럼 누가 그런 소문을 냈을까? 정상훈의 날카로운 질문에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재미있네. 정상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유나 소위. 네. 유나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부대 적응은 잘 되고 있나? 네, 잘하고 있습니다. 좋아. 그런데 말이야. 정상훈은 잠깐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이 부대에 계급 질서를 무시하는 풍조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정직하게 대답했죠.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도진과 하 대령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군단장 앞에서 부대 내부 문제가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었죠. 일부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정상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중사가 소위에게 반말하고 아버지 권력 믿고 설치는 게 어디 군대야? 그 말에 부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도진에게 집중되었죠. 이게 사실이야, 하도진 중사? 하도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대답 안 해? 그럼 내가 들은 얘기가 맞나 보네.
정상우는 하진석 대령을 바라보았습니다. 하 대령, 자네 아들 교육 제대로 못 시켰네?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죄송하다고? 이게 죄송할 일인가? 정상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군 기강이 이따위로 무너져도 되는 거야? 하진석 대령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이런 치욕을 안겨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하도진 중사, 앞으로 나와. 하도진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정윤아 소위에게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봐. 그건 말 안 해? 그럼 내가 대신 말해줄까? 정상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꼬우면 너도 대령 아빠 두라고 했다며? 그 말에 부대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도진의 평소 행동이 군단장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이었죠. 군단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도진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나 알아? 모르겠다는 거네. 정상우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알려주지. 정상우는 윤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윤아 소위 대단하군. 이런 환경에서도 묵묵히 견뎠다니. 그리고 모든 부대원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다들 잘 들어. 이 사람이 내 딸이야. 그 순간 부대 전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하도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죠.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소희가 군단장의 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도진 중사, 그 입 닫고 바로 대기실로 따라와. 내가 윤아 아빠다. 정상훈의 차가운 선언에 하도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윤아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게 되어 안도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것에 대한 부담감도 느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징계위원회 소집, 정상훈 군단장의 엄중한 목소리가 대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도진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평생 아버지의 권력에 기대어 살아온 그에게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하도진 중사, 지금까지 저지른 행위들을 스스로 고백해 보겠나? 하도진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말해. 정상훈의 차가운 시선에 하도진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정윤아 소위님께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무례, 그게 전부인가? 정상훈은 서류를 들어올리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계급 무시, 성희롱 발언, 훈련 방해, 평가 조작. 이게 다 무례한 건가? 하도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나오니 더욱 끔찍하게 느껴졌죠. 한편 하진석 대령은 별도의 방에서 상급자들과 면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30년 군 경력 중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죠. 하 대령, 자네 아들 관리 제대로 못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사단장이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책임? 자네 아들이 군단장 따님을 괴롭힌 건데 책임만으로 끝날 일인가? 하진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감싸주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왔죠. 회의실로 돌아온 정상우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도진 중사, 즉시 다른 부대로 전속 조치한다. 훈련소에서 3개월간 재교육을 받은 후 최전방 부대 배치, 진급은 2년간 보류. 하도진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군 생활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었죠. 그리고 하진석 대령. 정상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자네도 즉시 후방 지원 부대로 전보 조치. 더 이상 일선 부대 지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하진석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실상 좌천인 셈이었죠.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군 기강 무너뜨린 대가야. 받아들여. 부대 전체는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막강했던 하도진과 그의 아버지가 하루 만에 몰락한 것이었죠. 김태훈 중대장은 윤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소희, 아니, 군단장님 따님이셨군요. 윤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그냥 정윤아 소희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대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원한 건 특별 대우가 아니라 공정한 평가였어요. 윤아의 진심 어린 말에 김태훈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견딜만 했어요.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죠. 박상필 부사관도 윤아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박 부사관님.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윤아의 너그러운 태도에 부대원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이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었죠. 최정우는 동료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맞지? 내가 뭐라고 했어? 정소희님은 뭔가 달랐다고. 맞아. 진짜 대단한 분이셨네. 이제 우리 부대도 제대로 될 것 같아. 병사들 사이에서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상훈은 딸과 단둘이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아야,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아버지.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배웠다고? 뭘?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라는 거리요. 윤아의 성숙한 대답에 정상훈은 뿌듯해했습니다. 그래, 그걸 깨달았구나. 처음엔 억울하고 화났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감사했다고? 네. 제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었거든요. 백그라운드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정상훈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모습이 대견했죠. 앞으로는 아버지 이름 없이도 잘할 수 있겠지? 물론이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좋아. 그럼 아버지는 이제 물러나마. 다음 날 아침 정상훈은 부대를 떠나기 전 전체 부대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는 실력과 인격으로 평가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딸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훌륭한 군인이냐가 기준이어야 해. 부대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윤아 소희가 보여준 것처럼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진정한 군인 정신이다. 헬기가 떠나고 나서 부대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아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제는 존경과 신뢰가 가득한 눈빛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진정한 리더십을 증명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알고 있었죠. 폭우주의보 발령, 모든 야외 훈련 중단, 기상청에서 긴급 경보가 내려진 지 1시간 만에 하늘이 검게 변했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예감을 느꼈죠. 장마철이긴 했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소희님, 산악훈련 나간 팀은 어떻게 하죠? 박상필 부사관이 급하게 뛰어와 물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산악 지역으로 향한 훈련팀이 있었거든요. 최정우를 포함해 8명의 병사들이었습니다. 무전 연결 시도해 봤나요?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마 산간 지역이라 전파가. 그때 천둥 소리와 함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시야가 흐려질 정도로 강한 비였죠. 김태훈 중대장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정소희, 큰일 났어. 계곡 젤매에 급류경보가 떨어졌어. 유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훈련팀이 간 곳은 계곡을 끼고 있는 산악 지역이었거든요. 폭우가 계속되면 계곡물이 급격히 불어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구조팀 편성하겠습니다. 유나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날씨의 구조 작업은 너무 위험해. 김태훈이 걱정스러워했지만 유나는 단호했습니다. 병사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유나는 즉시 지도를 펼치고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악 지형, 계곡 위치, 대피 가능 지점들을 꼼꼼히 확인했죠. 사관학교에서 배운 지형학과 실제 경험이 합쳐져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박 부사관님, 위성 기상 정보 실시간으로 받아주세요. 김 중대장님, 인근 소방서와 연계해서 헬기 지원 요청해 주세요. 유나의 차분하지만 신속한 지시에 모든 부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소희님, 구조팀은 몇 명으로 구성할까요? 부사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갑니다. 저와 경험 있는 부사관 2, 그리고 의무병 1명.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많이 가면 오히려 위험해요. 기동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유나는 구조 장비를 챙기며 동선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계곡 상류부터 체계적으로 수색하면서 안전한 대피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죠. 1시간 후 폭우 속에서 구조팀이 출발했습니다. 유나가 선두에 서서 길을 안내했죠. 평소 체력 훈련의 결과가 이런 곳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소희님, 저쪽에서 신호탄이 올라왔어요. 부사관 중 한 명이 붉은 연기를 가리켰습니다. 유나는 즉시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예상했던 위치와 약간 달랐지만 적어도 생존해 있다는 신호였죠. 저쪽으로 이동합니다. 조심해서 따라오세요. 험한 산길을 헤쳐나가며 신호탄이 올라온 지점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계곡 건너편 바위 위에 병사들이 고립되어 있었고 그 사이로는 급류가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최정우. 유나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소희님, 여기 있어요. 멀리서 최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친 사람 있어? 네. 한 명이 다리를 다쳤어요. 유나는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급류를 건드리기에는 너무 위험했고 헬기 지원도 이 날씨에는 불가능했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상류 쪽으로 이동해 봅시다. 다리가 있을 거예요. 유나의 지시에 구조팀이 움직였습니다. 30분간 상류로 올라가자 다행히 임시로 건널 수 있는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물이 얕고 바위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었죠. 여기서 건너갑시다. 유나가 먼저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급류가 다리를 때렸지만 균형을 잃지 않고 건너갔죠. 뒤따라 온 구조팀도 무사히 건넜습니다. 소희님, 최정우가 반가워하며 달려왔습니다. 다친 병사는 어디 있어? 저기요. 이상훈 일병이 바위에서 미끄러져서 유나는 즉시 부상자를 확인했습니다. 발목 골절로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죠. 응급처치 먼저 하고 들것으로 이송합니다. 의무병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유나는 전체 병사들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큰 부상은 없었지만 추위와 공포로 지쳐 있었죠. 괜찮아. 이제 안전해. 차근차근 내려가자. 유나의 차분한 목소리에 병사들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송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상자를 들것에 싣고 험한 산길을 내려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유나의 정확한 지시와 팀워크로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저기 부대 차량이 보여요. 드디어 산 아래 도로에 구급차와 부대 차량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을 모두 안전하게 인도한 후 유나는 마지막으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장비나 개인 물품이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하려고 했죠. 소희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박상필이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한 팀이잖아요. 그날 밤 부대 전체가 유나의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정확한 판단력이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죠. 최정우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정소희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지 몰라. 맞아. 진짜 멋있었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제 알겠어. 왜 군단장님 딸인지 말이야. 유나는 자신의 숙소에서 그날의 일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리더로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계급이나 백그라운드가 아닌 순수한 실력과 헌신으로 말입니다. 구조 작업이 끝난 지 이틀 후 부대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유나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존경과 신뢰로 가득했죠. 특히 구조받았던 병사들은 그녀를 영웅처럼 여겼습니다. 정소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상훈 일병이 깁스를 한 다리로 절뚝거리며 유나에게 인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 나았으면 됐어. 앞으로 조심하고. 유나의 따뜻한 말에 이상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편 훈련소에서 재교육을 받기 위해 떠나기 전날 밤 하도진은 유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어려 있었죠. 정소희님. 하도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죄송한 건가요? 모든 게요. 제가 소희님께 했던 모든 행동들. 정말 군인답지 못했어요. 하도진은 주먹을 꽉 쥐며 계속했습니다. 전 군대가 100으로 움직인다고 믿었어요. 실력보다는 뒷배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근데 소희님을 보니까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하도진의 고백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소희님은 아버지가 군단장이신데도 그걸 숨기고 오직 실력으로만 인정받으려 했잖아요. 유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하 중사님도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에요. 다만 방향이 잘못되었을 뿐이죠. 저한테 그런 말씀을. 진심이에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군인으로 거듭나세요. 하도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다니요? 소희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서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모두 같은 군복을 입은 동료예요.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하죠. 유나의 너그러운 마음에 하도진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구나.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도진이 부대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많은 부대원들이 배웅을 나왔죠. 유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 중사님,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유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네, 소희님도요. 그리고 진짜 멋진 장교가 되세요. 차가 떠나고 나서 최정우가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소희님, 저런 사람도 변할 수 있군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기회만 주어진다면. 소희님 덕분이네요. 아니야. 하 중사님 자신의 선택이었어. 그날 오후 김태훈 중대장이 유나를 불렀습니다. 정소희, 좋은 소식이 있어. 네. 자네 중위 진급이 확정됐어. 그리고 김태훈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나는 대대로 전속 발령받았고 자네가 중대장으로 승진하게 됐어. 유나은 깜짝 놀랐습니다. 중대장이요? 이렇게 빨리? 자네 실력이면 충분해. 이번 구조작전에서 보여준 리더십이 상부에서도 높이 평가받았거든. 김태우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자네한테 많이 배웠어. 진정한 리더가 뭔지 말이야. 중대장님께서 저한테? 응. 처음엔 자네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나중에 보니 자네는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더라. 유나는 감동했습니다. 김태훈의 솔직한 고백이 고마웠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김소령님. 그래, 서로 도우며 지내자. 며칠 후 유나의 중대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부대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였죠. 앞으로 우리 중대는 실력과 품성을 겸비한 부대가 되겠습니다. 유나의 취임사에 모든 부대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계급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노력과 헌신으로 평가받는 곳이 되겠습니다. 최정우는 동료들과 함께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중대장님 정말 멋지지 않아? 인정. 이제 우리 부대도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 박상필 부사관도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정말 떳떳한 군인이 될 수 있겠군. 취임식이 끝난 후 유나는 혼자 부대를 둘러봤습니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이제 이곳은 진정한 의미의 군부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축하 문자가 왔습니다. 유나야, 중대장 승진 축하한다.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로 제 실력으로 해냈어요. 고마워요.
그래,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고 훌륭한 지휘관이 되거라.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이제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길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백그라운드가 아닌 실력으로, 권위가 아닌 신뢰로 이끄는 리더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병 교육대 여러분, 주목. 유나의 당당한 목소리가 교육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대장으로 승진한 지 석 달째, 그녀는 신병들을 대상으로 첫 훈시를 하게 되었죠. 100여 명의 신병들이 긴장한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윤아 중위, 여러분의 중대장입니다. 신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젊은 여성 중대장을 처음 보는 신병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혹시 여성 지휘관이 낯선 분들 있나요? 유나의 질문에 몇몇 신병들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저도 처음엔 여러분과 비슷했어요. 유나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부대에 왔을 때의 어려움, 편견과 싸워야 했던 순간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군대는 계급으로 움직이지만 결국 사람은 신뢰로 따라오는 법입니다. 신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단순한 훈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조언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에도 어려움을 겪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배경이 없어서, 실력이 부족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유나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실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교육장 뒤편에서 최정우가 다른 선임들과 함께 훈시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봐, 우리 중대장님 정말 다르지? 인정. 저런 분 만나기 쉽지 않아. 한편 먼 곳에서 재교육을 마치고 최전방 부대에 배치된 하도진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후임 병사들을 진심으로 챙기고 솔선수범하는 부사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 중사님, 오늘도 먼저 나와서 청소하셨네요? 후임 병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선임이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 해. 하도진은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유나에게서 배운 진정한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었죠. 그런데 중사님, 왜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다른 선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신데요. 하도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한테 진짜 군인이 뭔지 가르쳐 준 사람이 있어. 정말 대단한 분이었지. 누구세요? 언젠가 기회 되면 소개해 줄게. 백두부대로 돌아온 유나의 훈시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유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아들이든 누구의 딸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오직 여러분 자신의 노력만이 평가받습니다. 신병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말에 희망을 느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겁습니다. 변명할 거리도 없고 기댈 곳도 없어요.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만 인정받아야 합니다. 훈시가 끝난 후 한 신병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네, 말해보세요. 중대장님, 혹시 처음에 실패하거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유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수없이 넘어졌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 오후 유나는 부대 곳곳을 둘러보며 변화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계급을 막론하고 모든 부대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였죠. 실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노력하는 사람이 보상받는 시스템이 자리 잡았습니다. 박상필 부사관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중대장님, 이번 달 훈련 성과가 나왔습니다. 전 부대 중 1등이에요. 정말요? 모두 고생했네요. 중대장님 덕분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덕분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유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지를 정리했습니다. 부임 초기에 어려웠던 기억들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 감회가 새로웠죠.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문득 하도진의 안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도 지금쯤 새로운 모습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하도진이었습니다. 소위님, 아니, 이제 중대장님이시죠? 승진 축하드려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소위님께 배운 것들 실천하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떳떳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 중사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죠. 자신이 꿈꿔왔던 군대의 모습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아닌 실력으로, 권위가 아닌 신뢰로 움직이는 조직? 그것이 바로 그녀가 만들고 싶었던 부대였죠. 며칠 후 정상훈 군단장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시찰이 아니라 딸을 보러 온 아버지로서였죠. 유나야, 정말 대단하구나. 정상훈은 부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버지. 아니야.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그날 저녁 부대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작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유나의 리더십하에 부대가 거둔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였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증명한 것은 단순한 훈련 성과가 아닙니다. 진정한 팀워크와 상호 존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준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신을 잃지 않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최정우는 동료들과 함께 뿌듯해했습니다. 처음 유나를 만났을 때부터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죠. 역시 우리 중대장님이야. 진짜 멋있어. 이런 리더 만나기 쉽지 않은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유나는 혼자 부대를 걸어 다녔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공기를 마시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죠. 힘들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때들, 그리고 결국 이겨낸 현재. 모든 것이 값진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어 아버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로 제 힘으로 해냈어요. 백그라운드가 아닌 실력으로, 권위가 아닌 신뢰로.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게요. 그래, 유나야.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다.
힘들 때는 언제든 기대도 좋고, 네, 알아요. 사랑해요, 아버지.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다짐했죠. 이제 진짜 시작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가 되자. 멀리서 들려오는 부대원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꿈꿔왔던 군대의 모습이었죠. 정윤아 중위의 새로운 여정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